최근 구글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하루 만에 약 10%나 빠졌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구글의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의 3대 주요 사업에서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어닝스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CBO인 필립 신들러와 함께 9가지 주요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구글이 다음 4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인공지능을 더욱 유용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역은 지식의 학습과 향상인데요. 이는 검색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SGE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글은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 통합하고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자체를 생성하거나 컴퓨팅 코드의 생성 및 디버깅까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SGE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은 긍정적이고 높은 채택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와 일본에서도 이 SGE가 런칭되었으며 곧이어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 큐레이팅된 온라인 뉴스 경험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뉴스 채널을 활용해서 23개국에 라이브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의성과 생산성의 향상인데요. 구글의 바드가 좋은 예제입니다. 바드는 이제 구글 앱 그리고 서비스와 통합해서 워크스페이스, 지도, 유튜브, 구글 항공 그리고 호텔 관련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구글 릿이라는 기능이 개선돼서 사용자가 바드가 대답해주는 그 내용을 직접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로 답해주는 바드에 음성과 이미지를 더하는 어시스턴트 with 바드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점차 업그레이드된 AI 서비스들은 조만간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애플의 스마트폰에서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IT 개발자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미 수천 명의 기업 고객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6번째 항목에 추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는 더욱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신트 아이디 기반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이미지에 품질을 저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게 좋은 예제이죠. 그리고 현재 구글은 내부적으로 이런 연구 개발에 그리고 AI 관련 신규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EO의 전반부 발표가 완료되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구글의 특정 서비스에 더욱 집중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3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광고 그리고 구독 모델의 탄탄한 성장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식축구 라이브 생중계인 NFL 선데이 티켓이라는 스포츠 생중계가 유튜브의 구독 모델로 런칭되었는데요. 사용자들은 하나의 스크린에 4개의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TV에 연결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청하는 게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까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가장 큰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츠에서도 20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평균 700억 개에 달하는 영상들을 시청한다고 하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15억 명들의 사용자 그리고 300억 뷰였던 걸 참고하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와 관련된 새로운 툴도 소개되었는데 메이드 온 유튜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더욱 쉽게 쇼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림 스크린이란 걸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트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쇼츠뿐만 아니라 긴 영상까지도 손쉽게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츠와 관련된 데이터가 점점 더 쌓여갈수록 여기서 광고를 돌리는 회사들도 더 많은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노하우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로는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00개 기업 중 60% 이상이 이미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AI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의 절반 이상이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GPU 혹은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반도체에서도 폭넓은 옵션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A3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H100 GPU 칩을 주로 사용하고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라우드 TPU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텍스 AI는 구글의 인프라 위에서 10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구현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수가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차별화되는 요소 중 하나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조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이건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구글만의 장점이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큰 혜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수천 개의 회사와 100만 명 이상의 테스터들이 컨텐츠 생성 및 구성을 위해서 듀엣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듀엣 AI는 사이버 보안에서도 활용되며 이런 보안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려 7배나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구글의 하드웨어 관련해서인데요. 픽셀 8 그리고 픽셀 워치 2를 포함한 신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픽셀은 구글의 주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브랜드이고 전년 대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런 픽셀 제품들의 특징은 구글이 연구하고 있는 AI 기능들을 휴대폰에 쉽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그리고 3세대 구글 텐서 칩 등의 기반 기술들로 조합됩니다. 예를 들어 픽셀폰에서 제공되는 구글 포토는 사진 안에 들어간 아이템들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여러 이미지들을 원하는 사진으로 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리테일 관련인데요. 구글 쇼핑과 관련해서 검색 및 PMax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 업체들이 각자의 예상과 목표를 정리하고 재고 및 제품 가격 전략에 대해 결정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데요. 옵티스코어나 퍼포먼스 플래너와 같은 도구들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는 특가라는 검색량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사용량의 75%가 무료 쇼핑을 제공하는 소매 업체들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구글은 판매자들에게 서비스, 프로모션, 풀필먼트 옵션 등을 통해서 소매 업체가 이렇게 고객들이 중요시하는 트렌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EO가 마지막으로 논의한 주제는 Other Bets, 즉 기타 프로젝트들인데 먼저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웨이모는 무인 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이미 무인 택시를 운영 중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점진적으로 10만 명 이상을 추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오스틴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 배송 프로젝트인 윙은 월마트와 함께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3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는데요. 3분기 총 매출은 7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그먼트로 보면 가장 큰 매출 기여를 한 구글 서비스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6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는 4개의 추가 하위 카테고리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 관련 매출은 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유튜브는 12% 증가한 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글 네트워크 매출은 77억 달러로 3% 감소했고 구글 기타라고 분류되는 매출은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인 구글 클라우드는 22% 증가한 84억 달러 매출을 창출했고 Other Bets 부분은 2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총 매출을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미국에선 전년 대비 9% 증가한 364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는 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1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선 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네요. 연구 개발 비용은 총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는데요. 총 매출의 비중으로 보면 과거 패턴과 동일한 총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13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171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보면 구글 서비스는 영업이익이 27% 증가한 240억 달러를 보였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2억 6,6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는데요. 지난해 4억 4천만 달러의 손실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지만 올해 2분기와 비교해서 보면 2분기에는 4.9%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지만 이번 분기는 이게 3.2%로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실망한 부분이 좀 큰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돌베츠 부분의 손실은 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3%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본 지출, 캐펙스는 이번 분기에 81억 달러 지출로 전년도에 73억 달러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1년 전에 234억 달러에서 30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주 매입으로 이번 분기에 150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잔고는 1년 전에 220억 달러보다 더 늘어난 3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 161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226억 달러였습니다. 재무 성적 정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영업 지표를 들러보면 유료 클릭의 수는 전년 대비 7%나 증가했고 클릭당의 비용도 전년 대비 4% 증가했는데요. AI 때문이라고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어쨌든 둘 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반면 비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네트워크는 노출당 비용이 전년 대비 1% 증가하긴 했지만 총 노출수가 전년 대비 3% 감소했네요. 이제 투자자 Q&A로 넘어가서 주목해볼 만한 5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검색의 미래와 관련해서 경영진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 검색은 사람들이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게는 좋은 성장 기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SGE 그리고 바드의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은 일단은 이 SGE의 가용성을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하고 이 생태계의 부가가치를 더 확장하고 결국 광고와의 원활한 통합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 검색 및 인공지능 비서 기능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광고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것 외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더 직접적인 구독 서비스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퍼포먼스 맥스는 인공지능 기반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사들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보다 광고 비용 대비 18% 더 높은 전환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고객사들이 더욱 세부적으로 캠페인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제미나이 모델에 관련된 질문에는 경영진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을 토대로 2024년 내내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될 걸 밝혔습니다. 제미나이가 가진 차별성들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 처음부터 API 통합을 고려하면서 다중 모드로 설계되었고 또한 다양한 구글 서비스들을 아우르면서 내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벌텍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기능들로 폭넓게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펙스, 유형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2023년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구글의 ROIC 전망이 바뀌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주주들이 알아야 할 3가지 뉴스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의 경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듀엣 AI를 구글도 런칭했습니다.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월 $30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툴들에서 마소의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글을 작성하거나 PPT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숫자 분석 등의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듀엣 AI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마소와 구글 경쟁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많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이번 컨콜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구글 지도가 점점 더 검색에 가깝게 그리고 몰입감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올리는 다양한 사진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360도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구글 경영에서 물러났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제미나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는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비록 그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는 이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이 회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구글의 3분기 어닝스콜 분석을 마치겠고
아마존, 쿠팡 등으로 이어지는 다음 빅테크 업데이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